네, 자, 이제 기출문제 풀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백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2년 정도 토를 가지고 돌아간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나왔던 거가 이제 만으로 2년이지, 그죠? 그러니까 3년 전이야, 연수로 치면은. 그게 이제 올해 다시 정리된다. 또는 최근 거, 그죠? 최근 거는 기본적으로 반복해서 출제되지는 않아요.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물론 나올 수밖에 없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물론 이제 공부는 최근 걸로 하지만 한 2년치 정도를 쫙 다 해버리면 그 안에서 다 나오게 돼 있다입니다. 물론 3년 전, 4년 전 현재 딱 기준으로 그전 것까지 봐주면 좋긴 하지만 가장 이제 가성비로 따질 때는 최근 2년치를 쭉 정리를 하고 거기서 기본적인 걸 해주면 80점까지는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해서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건을 해놨습니다. 이 9수가 중요하거든요. 하나 더 들어간 게 이게 또 신의 한 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더 들어가서 9개. 그래서 한국사 능력검정 중급. 자, 이것들은 핵심들만 탁탁탁 집어가면서 집중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6, 27, 28, 29, 그 다음에 30, 31, 32, 33까지 해서 최근 거 9개 딱 됐죠? 자, 25, 요게 신의 한 수예요. 25까지 9개다. 자, 문제풀이는 우리 이제 중급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딱 자료 딱 주고, 어디입니까? 옳은 것. 주로 이제 옳은 것 나오고 옳지 않은 게 한 10문제 내외 정도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옳은 것. 그러면 딱 자료 딱 보고, 빗살무늬. 그러면 신석기. 그래서 옳은 거 찾으세요 돼 있으니까 항상 나오는 게 신석기. 그러면 항상 나오는 게 갈판과 갈돌하고 돌아가면서 구석기, 청동기 정리하면 되겠지요. 딱 좋습니다. 그래서 쉽게 돌아가고. 그래서 이거 신석기, 구석기 이건 틀리면 안 돼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시대 순으로 쭉 나오다가 요즘은 시대를 약간 썩기도 해요. 하지만 순서대로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삐리리 왕 있는데 불교 수용 태학 설립이니까 항상 나오는 왕이 이제 소수리 왕. 고구려에서 나오는 왕은 또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 능력검정은 진짜로 중요한 것만 딱 해요. 그래서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나왔던 게 또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소수림왕과 관련된 걸 찾으세요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딱 정리가 되죠. 안인왕, 미천왕, 영유왕, 장수왕, 광개토대왕이니까 고구려의 다른 왕들을 이제 선지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다 되겠죠. 만약에 백제왕 들어가면 좀 쉽게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율령, 반포, 소수림왕은 요 아버지 고국 원왕이 아주 원통하게 죽고 나서 내치를 위해서 율령과 불교 수용하고 태학 설립하고, 그래서 그 다음이 광개토 대왕인데 광개토 대왕이 소수림 왕을 큰아빠 이렇게 부르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왕들도 정리하기. 그래서 고구려 문제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까지 나왔는데 요 잠시 더 들어갔네요. 이거 선사시대 이렇게 나왔어요. 하지만 이거는 선사, 통일신라, 고려니까 통시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당진, 군산, 목포, 부산, 울산인데 이 정도면 좀 깊이 들어갔어요. 좀 메이저 말고 약간 마이너급, 트리플 A급 도시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국제무역항이고 방구대 안각화가 있는 데는 울산이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 나와 있는 울산, 당진, 군산, 목포, 부산인데 울산이 사실은 메이저긴 해요. 그리고 나머지 데는 부산도 사실은 기매가 있긴 있었지만 고대에는 메이저는 아니고 마이너급 돼요. 그래서 기매 쪽이 사실은 고대에서는 가야 하니까 메이저고, 그래서 울산 정도가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되는데 딱 나왔네. 울산은 신라무역항, 그리고 방구대 암각화, 요거 핵심. 그 다음에 삼국지 동의전. 자, 요 얘기는 요 사료가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맨날 나옵니다. 은력 정원의 국중대로
영고 그래서 부여 영고 몇 월이에요? 12월 이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 그래서 자료 주고 무슨 나라입니까? 그리고 옳은 거 찾으세요 돼 있는데 1, 2, 3, 4 보면은 부여를 주고 백제, 사만, 신라. 사실 요거는 여기 백제나 신라 넣는 게 아니라 부여 말고 뭐 동해, 옥조, 고구려 요거 넣어야 되는데 좀 쉽게 낸 거예요. 약간 레인지가 넓어진 거죠. 그러나 부여하는데 상접형이나 화백회의로 헷갈리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간단하게 탁탁탁 정리하시면 돼요. 아주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말고 탁탁탁 할 수 있어요. 굳이 하나 더 하면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요 정도 되고요. 사출토까지 해주면 요 여러 나라 시대 해가지고 고선사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리고 초기, 철기인 여러 나라까지는 나오면 나온 대로 탁탁탁탁 맞추셔야 아주 영양가가 높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여, 영고, 12월 그 다음에 문제를 약간 순서를 섞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죠. 유적, 유물,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있는데 이렇게 사진을 줬습니다.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그러면 이건 청동기 시대 무슨 나라? 고조선. 아쉬워라. 그래서 옥저동의 한 침략 청동기 8조법 중개무역을 이익을 얻었다 돼 있어서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내 문제를 딱 읽어보면 고조선과 관련돼서는 사실 옳은 거 찾으세요 하게 되면 아닌 거 들어가는 게 고조선 말고는 전후로 없기 때문에요. 이게 삼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원조니까 사실은 유일한 거지. 유니크한 고조선은 옳지 않은 거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면 옳은 것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인돌 8조법 한나라가 들어왔다. 옥저 동해를 정복한 건 고구려죠. 특히 옥저가 일찌감치 고구려 이제 태조왕 때 1세기 후반쯤 2세기까지 보겠네. 태조왕이 좀 오래 먹었죠. 그래서 일찌감치 옥조가 복속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죠? 이해하고 계시죠? 자, 축축축 넘어갑니다. 이렇게 집중해야만 또 더 잘 돼요. 지금 일부러 빨리 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딱 자료를 딱 보고 고구려 출신 대조영 나라다. 해동성국이다. 맨날 나와요. 무슨 나라? 발해. 그래서 1, 2, 3, 4, 5에서 발해인데 자, 발해 문제는 나오면 바로 맞춰야 돼요. 여기서 발해 이불 병자상 이불 그죠? 이불이 아니라 이불. 요거 칠지도 금관 요 가야토기 천마도 그죠? 그래서 요 발에 관련해서는 유물이 몇 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요 이불 병자상이랑 요것도 용무리상 상경성 출토인데 요거는 사실 좀 비슷한 것도 많고 조금 자세히 보면 헷갈리긴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요 이불 병자상은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발해 문제도 꼭 돌아가면서 나온다. 이거 발해와 대비해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이렇게 대비시키는데 뒤집으면 가야 물어볼 때 또 발해가 이렇게 선지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발해와 가야는 돌아가면서 하나씩 나온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2번 곡에 이불 병자상 두 명의 부처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다. 나머지 백제, 신라, 가야거 정리 나온 유물들이 계속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눈에 익혀서 반갑습니다 해주면 됩니다. 자, 이해하고 계시죠? 다음 밑줄근 이 왕을 물어보세요. 이 왕 때부터 마리간으로 바뀌었다. 김씨가 독점했다. 그죠? 그래서 신라 왕에서는 요 김씨가 독점하게 한 왕이 누구죠? 그렇죠. 뇌물, 발음 잘해야 됩니다. 뇌물이 아니고 뇌물왕. 원래 뇌물왕은 즉위할 때는 이사금으로 즉위를 했어요. 뇌물, 이사금. 그러다가 나 이제부터 이사금 안 할래? 마리간 할래? 그래서 뇌물, 마리간이 되고 그리고 뭐 박씨, 석씨, 김씨 필요 없고 무조건 김씨만 왕하는 걸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김씨가 독점하고 물론 마리간 한다고 막 좀 나댕기다가 주변의 가야, 백제 외에 연합 공격을 받는 바람에 광개토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왕, 신라왕 중에 소지왕, 진흥왕, 법흥왕이 있는데
실제로 6세기 때 진흥왕 정도 해주면 딱 정리가 돼요. 그리고 통일신라 가면 신문왕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세시풍속도 이게 뭐 앞부분에 나올 수도 있고 뒷부분에 나올 수도 있는데 어디 나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쌓아놓고 불 피우는 거죠. 불 지르는 건데 주로 이제 초여름, 초가을, 근데 초봄, 그죠? 늦겨울, 그러니까 설날 전후로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월대보름이네, 그죠? 그래서 추울 때 합니다. 불 놔야 되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정월대보름의 풍습인 것 아닌 것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불엄격이랑 도입할게 가끔씩 나오고 나머지 단오, 동지, 한식, 한가위도 맨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몇 월 며칠이다. 특히 음력들, 양력들 하는데 음력들 정리 잘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번 역사신문, 맨날 신문 보라 그러죠? 그래서 통일 후 바빠진 신라 삼국 하나, 통일신라 얘기고 삼국 통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했다. 그래서 구주 있는데 옳은 것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통일신라가 통일한 이후 삼국을 포섭하고 나름대로 사만일통 이 얘기를 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구주 구서당이죠. 그리고 구서당은 삼국 유민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군대 편제해줬다. 훌륭합니다. 진대법, 기인제도, 병부, 22담로 이것도 요대로 바꿔가지고 무령왕 물어볼 때도 들어갈 수 있고 법풍왕 물어볼 때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나왔던 게 계속 나온다. 우리가 이제 계속 기술 문제 풀다 보면 지금 한 것들이 다음에 또 나오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당에서 무령군 소장, 완도 청해진 이름 누구요? 장보고. 그래서 옳은 것은 찾아라 돼 있으니까 우상국, 후백제, 왕호천축국전, 수해군대, 법화원인데 이것도 9세기 장보고가 항상 나오는 거죠. 우상국이 이사부, 후백제가 교원, 왕호천축국전, 해초, 살수대첩, 을지문덕을 알면 또 정리가 되고 그래서 한 문제 풀면서 나머지 것까지 다 정리, 그죠? 산둥의 법화원 해서 이게 지금도 이렇게 관광자원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저 중국에서도 오라고. 걔들이 워낙 요즘 돈을 많이 밝혀가지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물제 1242호인데 길상탑 해인사 약타라는 도정 어디요? 진성여왕 때 해서 최치원 진성여왕이니까 9세기 신라 하대 이야기네요. 그래서 1, 2, 3, 4 보면 이것도 신라 하대 문제가 꼭 또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9세기 했는데 이게 이제 939으로 이어지는 시대적인 전환점이라 그래서 신라 하대 그래서 원종과 애노의 난이 요거 자체로도 문제가 나옵니다. 요거 지금 이렇게 신라 하대 해가지고 최치원 나온 건 좀 쉬운 거고요. 원종과 애노 자체가 또 문제로 들어가는 거가 나와요. 그거 나왔었어요. 우리 정선, 백선 그죠? 그거 할 때 무슨 가상일기 해가지고 한 게 있는데 거기 있어요. 노급 폐지는 신문왕인데 저건 왕권 강화와 관련해서 관료돈 지급과 관련해서 또 나옵니다. 그건 중대니까. 그 다음에 이분도 거의 2년 또는 1년 반마다 한 분씩 나오는 분이죠. 소송거사고 이렇게 막 무해 이건 거짓말이야. 한글 여기 적진 않았는데 그죠? 나무아비 탑을만 하세요. 이분 이름이 뭐죠? 원효. 그래서 1, 2, 3, 4, 5인데 답이 짧죠, 그죠? 이 정도는 중급. 고급되면 좀 더 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도 원효 아니면 의상 아니면 원효니까. 그래서 화쟁사상 무예가. 불국사는 김대승, 화랑생이 김대문, 풍수주리설 도선, 해동 천태종은 고려의 의천. 요 분들도 돌아가면서 독립적으로 주제가 될 수 있는 분들인데 원효 스님의 카메오로 출연하셨네. 한 것 또 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요 기출 문제 쭉 풀다 보면 이제 나왔던 게 또 나왔던 걸 맨날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후주 출신 쌍기 과거제 왕권 강화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건 고려 누구요? 광종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광종과 관련된 거는 항상 나오는 게 1, 2, 3, 4 보시면 노비안건법,
그리고 공복재정이 가끔씩 또 기본으로 깔고 돼 있어요. 나머지 정방 12목, 시무 28조, 전민, 변종도감은 전부 다 고려 거예요. 고려 거는 맞는데 광종과 대비되는 건 광종하고 공민왕 정도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답이 되긴 하지만 전기, 광종, 후기, 공민왕 이러면 한 세트 딱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분도 요 소손영은 항상 이렇게 패러디 대상이죠. 우리 서희 장군 땅 내놔라. 그죠? 그래서 얻은 땅이 뭐다? 강동육주다. 요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강동육주, 그다음에 동북구성, 그리고 조선 가면 사군육진, 북방 영토 개척인데 중국의 동북공정 요거와 연관되기도 하고 우리 영토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나옵니다. 서희 강동육주. 나오면 나올 때마다 그대로 맞추셔야 돼요. 기본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 자료에 보면 고려사 돼 있고 한이유 성 첨이부 그래서 전쟁에서 세운 공이다 돼 있어 갖고 중소문화성과 상서성이 첨이부로 갈려진 때 원간섭기 되겠지요. 그래서 이 시기는 13세기 전후 해가지고 원간섭기이고 이 당시와 관련된 거는 제일 유명한 게 요 다루같이 그죠? 정동행성 이후 몽고에서 내정간섭용으로 남겨둔 게 다루같이 12세기 서경천도 운동은 묘청해난, 만정해난, 교정도관, 무신정권, 초조대장경은 거란 침입 때 만든 거 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역사신문 관악산리자대에서 최충이죠. 최충 문헌공도 해동공자 최충이고 이거와 관련돼서 옳은 걸 찾으세요. 그러면 고려의 교육체제인데 사립학교가 요 사학 12도고 국공립이 국자감이죠. 그래서 이거 구별하시고 사부 초계문신은 조선이고 경당 독서 상품과는 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능책 되었다.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 자기를 비워서 초벌구이하고 13세기까지 돼 있는데 고려 후기네요. 고려 후기 청자 돼 있는 거니까 이게 청자스럽지만 이거는 청화백자 그래서 바탕이 하얀색이죠. 얘가 청자인데 이 둘이 근데 상감 들어간 건 1번이죠. 그래서 상감 청자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자기 기법 보는 건데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하얀색 요거 구별해 주시면 돼요. 고려, 상감, 청자. 그 다음에 고려사조류에 보니까 압록강을 위화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성계 위화도 회군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1388년이라 그래서 요거 시대적 순서였는데 위화도 회군이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이성계와 관련해서 1388년 그리고 나머지는 12세기, 13세기 고려 거 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했는데 조선 초기죠. 그리고 농사직설이네요. 그래서 적절한 건데 농사직설 해가지고 기술의 과학기술 성과니까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구별하기 위해서 측우기, 작용루, 혼이간이, 거중기, 칠정산이니까 전기 들어가면 되겠죠. 거중기는 정약용이 수원화성 지으려고 한 거니까요. 전기, 후기 구별하기. 이거 혼이간이 해서 혼천이 한 거는 우리 10,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거 정리. 다음에 향촌 조직인데 상상 요거 향약 그쵸 향약이다. 옳은 걸 찾으세요. 돼 있으면 유교와 관련된 거고 나머지 선현에 대한 제사 교육은 서원 향교랑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오늘도 구별되고 관찰사 향도까지 해주시면 딱 정리되죠. 그래서 이 관련 주제들을 한꺼번에 공부하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교사 질문 있는데 김종직 조의제문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게 사화인데 사실 이게 1, 2, 3, 4, 5에서 사화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게 너무 답이 쉽고요. 좀 어려우면
4대 4와 다 들어가면 좀 헷갈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김종직이 아주 무고로 당해서 억울하게 사화를 당했다. 무오사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화돼 있고 갑술왕국 개우정난 예송제 인조방정은 이후 얘기가 되네요. 그다음에 조선 전기 토지제도 있는데 초에 과전법 했다가 후에 가면 어떻게 바뀌었다? 세조의 직전법. 그래서 이것도 조금 팍 떨어지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조선 전기에서 과전법, 직전법 그리고 성종의 관수관급제 이건 맨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왔으면 이제 맞춰줘야죠. 그래서 1, 2, 3, 4, 5 돼 있는데 과전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결과죠. 그죠? 이거 전후에서 과전법 이후 물어보는 거네요. 과전법, 직전법 이후 되는 거니까. 나머지 요 정전은 통일신라 성덕왕, 전식과는 고려거고, 수신전, 율량전은 세습되고, 민정문서는 통일신라입니다. 그래서 직전법은 현직 관료한테 준다. 이거 포인트. 그래서 직전법도 사실 과전법 체제 내에서 전현직 주다가 전직은 안 주는 거죠. 전직은 우리 이론 때 했습니다. 연금 같은 거라고. 그다음에 그는 고향이 안동이고 성리학 돼 있으니까 태괴 이황이고 1, 2, 3, 4, 5 하면 여기 노력해야 함을 강조해 가지고 왕한테 그림으로 10개를 그려줬다. 제목이 뭐라고요? 성학 10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제두, 김육, 홍대용, 강유 등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법은 강원도 여기 아직 있지만 공납의 폐단 때문에 하는 겁니다.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죠? 김육 나왔네. 무슨 법? 대동법. 대동법. 그래서 양반에게 군포 부과하는 건 호포제고 공납의 폐단 때문에 실시했고 대신 공인들이 조달 업무를 담당했다. 이게 핵심. 다만 요거 100년간 걸렸다. 이것도 가끔씩 나오니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영정법, 균역법까지 구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형과 칠패 난전돼 있고 이들이 조선 후기 얘기죠. 사상 얘기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조선 후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그럼 나머지 4개는 옳은 거죠. 그래서 항상 되지만 조선 전기는 관영 관련해서 수공업도 그렇고 상업도 그렇고 관에서 다 했다. 후기 가야 개인적으로 많이 했다 되겠습니다. 광산업도 전기는 관에서 또 거의 안 했어요. 해놓으면 뭐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26 가에 대한 설명 김홍도 작품이고 삐리리 모습을 그린 겁니다. 이거 서당이죠? 그죠? 그래서 서당과 관련된 거 정리하고 관련되지 않은 거인데 경학 박사는 백제고요. 교육입국 조선은 이거 가보격대 이거 향교는 공립학교 국공립학교죠. 그래서 조선 후기 사립학교가 서당이다. 초등교육 담당했습니다. 자료에서 딱 보고 바로 탁탁 나오기 하는 거예요. 제목도 영조의 꿈이죠. 나올 수 있는 장면이니까 영조와 관련해서 강력하는 왕권인데 나오는 거 하나 아닌 거 4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요 왕권 강화와 탕평비고 탕평정책이 있고 나선정벌은 효정, 귀장각, 정조, 홍경래는 순조 때 1811년. 그래서 영조가 기준으로 항상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8 당시 있는데 판소리 있죠. 그래서 교사 질문 학생 답변을 옳지 않은 건데 이 시기 문화니까 서민 문화 이거죠. 그리고 인거와 아닌 거 구별하기 돼 있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고전 문학에 대해 동동 한림별곡 그 다음에 고려 때께 경기 체감 이런 건데 조선 후기는 아니죠. 굳이 하자면 고려 후기는 되겠네. 그래서 판소리, 한글 소설, 탈춤, 민화 이 정도가 조선 후기다. 그 다음에 29 다음 자료 나타난 군사 조직인데 신역의 유무 공사천 돼 있어서 천인뿐만 아니라 해서 조금 어렵죠. 그래서 천인, 양반, 유사까지 들어갔다. 이걸 이제 속오군 그래요. 속오군.
그래서 유사시에 됐으니까 일종의 이제 예비군 또는 약간 민방위스러운 거가 서고군이다. 나머지 삼수병원, 훈련, 도감, 군인전 줬고, 청청청, 청수 요것도 5군형 중에 3개. 그리고 다음 인물이 저술한 책으로 옳은 것, 추사체 돼 있고요. 진흥왕 순수비 세워졌다 돼 있죠. 그래서 1, 2, 3, 4, 5 돼 있는데 추사체 정리하면 택리지, 동사, 강목, 반개, 수록, 금석, 관록 해서 추사 김정희에 관련된 게 요거죠. 금석, 관록, 그죠? 진흥왕 순수비를 정리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정희 얘기도 저 관련해서 다른 분과 함께 이중환, 안정복, 유영환, 정약용과 함께 자주 나오는데 제일 메이저는 김정희이긴 해요. 물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정약용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순조, 헌정, 철종 요 세도 정치식이죠. 그래서 보기에서 고르세요 돼 있는데 19세기 세도 정치고 나머지는 그럼 조선 전기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서분당은 동인과 서인 되는 건 선조되니까 16세기죠. 그래서 19세기랑 상관이 없고 효종되는 북벌론 하는 건 송시열 효종이니까 19세기 아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 박씨, 박교수죠. 박교수 해가지고 1, 2 여기 박지원 손자에서 남아있다 돼 있고 옳은 거니까요. 북학이 돼 있는데 나머지 정리하면 되겠죠. 북학이는 박제가, 독립신문 서재필, 한국중앙총상에는 조병식이라고 따로 있고 조선 책략은 김웅집이 수신사로 가져온 거. 요 인물들 정리하기. 그래서 근대 전후 인물들 구별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일본 군함 운용돼 있는데 1873년 되고요. 1873년 개항 고종이 친정하고 그 다음에 이후로 일본하고 교섭을 많이 했는데 지지부진하니까 얘들이 무력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75년이고 76년에 강화도 조약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건 결과니까 강화도 조약 얘기죠. 요거 자체가 중요한 거라서 나머지들은 사실 근대 조약이 아니니까 구별되시죠. 그 다음에 선해청, 흥선대원군, 청군 개입은 이모군란 얘기고 이모군란은 구식군인 요거 별기군 구별이니까 나머지 갑신정변과 독립협회까지 구별해주면 요 근현대 관련해서 이모군란, 갑신정변 그리고 가보개혁과 독립협회 요거 메인스트림이죠. 그래서 메이저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구식군인은 이모군란. 그 다음에 요 주장에 따라 추진된 정책 있는데 기술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돼 있고 승정원 일기에서 정리합시다 공부합시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기기창 전환국이고 삼정 이정청은 임술밀란 때문에 설치한 거라 개화사상학원 관련이 없다. 저것도 임술밀란 관련해서 항상 물어보는 거니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답사 개혁 있는데 가나다 돼 있죠. 그래서 명성황후 그 다음에 러시아 공사관 당구단이니까 순서대로 하면 을미사변이 명성황후 있는 데가 1895년, 아관파천이 96년, 대한제국이 97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5, 6, 7이니까 정리. 그 다음에 스크랜튼이고 최초 여성 교육기관이라서 이씨 전주시가 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화 그랬어요. 그래서 이화학당 되는데 나머지들도 여기 동문학 정도는 그리고 한성사범학교가 95년 요거 되니까 요 2개 정도 더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원대 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고요. 규장각 있는 데는 장덕궁 되겠죠. 그래서 문화유산인데 이것도 유네스코니까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네스코 관련해서는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니까요. 1908년이고 답변으로 옳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일본 애들 좋은 거고 우리는 별로 좋은 게 없었다. 그죠? 일본인한테 불화해줘가지고 지주들이 되었다. 이게 되겠죠.
나머지 요 화폐 정리 사업이 가끔씩 나와요. 메가타. 그 다음에 리순 들어와서 대한제국의용군 참모중장으로 이토 히로부미. 요거 모르면 안 되죠? 그죠? 안중근. 그래서 얼굴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마도에 끌려서 순국 가신 분, 이거 일어날 때도 말씀드렸죠. 일단 한 분은 해야 된다. 누구요? 최익현. 그래서 의병항쟁에서는 최익현 스님 꼭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탑골공원인데 요거는 3.1운동이죠. 요것도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무단정치 때문에 그리고 민족 자결주의, 치안유지법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때문에 그렇고요. 신채호 선생은 이 의열당과 관련 있는 거니까 체크. 그리고 회사령 얘긴데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910년이거든요. 이후로 보안회나 다른 것들도 있지만 1910년대 회사령 20년대 가면 저거 풀어줘요. 왜? 자기들이 이제 할만하다 이거지. 그래서 일본과 우리가 한 10년 정도 차이 난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인데 20년대 해외 무장투쟁이고 무장투쟁이니까 어느 정도 되겠죠. 무장투쟁. 그래서 쌍성보인데 다만 20년대는 봉오동과 청산리, 쌍성보는 30년대 되고요. 임시정부 한국광복군은 40년 창립이니까 따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김범우 정약전이고 민주화 성지는 천주교 명동성당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끔씩 나오죠. 오늘 고맙습니다 하고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훈련돼 있는데 순종 인산이라고는 60만세 됐죠. 60만세 운동. 요거는 요 좌우 세력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요게 포인트라서 항상 체크. 그 다음에 요 근우거든요. 근우회는 신관의 자매단체, 근우회의 기관지이다. 1927년이에요. 그래서 옳은 거 찾으세요. 돼 있는데 이거는 신간회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신간회와 같은 거다 보시면 되니까 신간회. 그래서 신간회 물어볼 수도 있고 근우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48 농지개혁법은 이승만 정부가 했던 유상몰수, 유상분배에서 이게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근대화 그리고 경제의 기본적인 틀이 되었다. 이게 포인트. 그래서 유상몰수, 유상분배 딱 체크. 북한 김일성이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해가지고 따로 갔죠.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 때까지는 사실 북한이 좀 더 잘 살았다 돼 있어요. 그래서 60년대 이후 후반 가야지 이제 비슷해지거나 70년대 가야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요 북한 관련해서 딱 되겠죠.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은 72년 7월 4일인데 이건 절대로 기준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들어갔는데 OECD 경제협력 돼 있고요. 이거 김영삼 정부 때 한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IMF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공과가 꼭 있긴 있는데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딱 빅살이 나는 바람에 됐어요. 나머지 여기 한일협정, 수출, 서울올림픽, FTA 요거는 따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부러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딱 집중해서 착착착 뽑고 좀 쉬고 집중해서 착 뽑고 좀 쉬고 그러면 됩니다. 됐죠? 우리 9개 다 가야 되니까 차근차근 보고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015년 거 가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